앞서 보신 마륵공원을 포함해서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는 모두 10곳에 달하는데요. 대부분 올해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 규모만 10,000세대가 넘는 데다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여파로 미분양이 속출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창희 기자입니다. 730여 세대 규모, 29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이 계획된 광주 북구 우남산공원. 지난해 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지들도 올해 안으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배에서 4배까지 크게 오른 사업비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빠른 추진을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관건은 분양가입니다. 원자재값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데 분양 시장이 얼어붙어 미분양까지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상황 때문에 청약 수요 자체나 새롭게 집을 이전하고자 하는 수요 자체는 예전보다는 조금 위축된 상황이긴 합니다.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분양가 상승을 위한 타당성 검증 작업이 예정된 상황. 부동산 규제 완화로 고분양가 관리 구역도 해제된 만큼 적절하고 투명한 분양가 산정을 위한 광주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공원 매입비도 시민들이 부담하고 공원 조성비도 시민들이 부담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당연히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미분양이 속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 민간공원 사업의 원래 목적인 공원 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공원 부지로 묶여있던 땅을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그 비용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입니다. 고금리는 물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은 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는데요. 수요자 관심이 높은 마륵공원 아파트 분양 결과가 향후 민간공원 사업 성패의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공서와 상업시설이 몰려있는 광주 상무지구와 주거지역인 금호지구 사이에 자리 잡은 마륵공원입니다. 2026년까지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이 설치돼 전체 22만 9천여 제곱미터의 77%가 공원으로 바뀝니다. 비용은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대는데 오는 3월 분양을 추진합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역 10곳 가운데 신용공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말 진행된 신용공원이 일반 분양 최종 경쟁률 0.43대 1에 그치는 등 시장은 싸늘합니다. 다만 신용공원의 4배가 넘는 900여 세대 대단지고 수요자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라는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공원 사업의 분위기는 마륵공원에서 갈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기되어 있는 단지들이 마륵공원의 어떤 그 성패 여부에 따라서 사업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예정대로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업자는 광주시의 사업 협약 당시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이었던 분양가를 1,700만 원대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자재 등 전체 비용이 크게 올랐다는 건데 광주시는 분양가를 40% 넘게 올리는 것이 맞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증 요금을 통해서 그 분양가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검증하고 보완해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앞서 분양했다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던 신용공원은 협약 당시보다 분양가를 42% 올렸습니다. 마륵공원 분양가 검증 결과는 이달 말 나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 가운데 관심이 높은 곳이 바로 중앙공원 일지구입니다. 유일하게 후분양이 결정된 데다 여러 특혜 시비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업자가 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선분양 전환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는 서구 중앙공원 일지구. 2,77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 일지구가 광주 민간공원 아파트 10곳 가운데 유일한 후분양 방식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건 2021년 8월. 광주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포함되면서 선분양 방식으로는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 이상 책정할 수 없게 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후 사업자는 수익성이 없다며 후분양으로 바꾸어 분양가를 1,870만 원으로 책정했고 이 계획이 승인된 겁니다. 진통 끝에 후분양이 결정됐던 중앙공원 일지구가 다시 선분양 전환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11월
2.3%였던 사업비 대출 이자가 현재 10% 이상으로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업자는 이런 상황에서 후분양을 고수하면 분양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2, 3억을 지금 하루에 이자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다 소비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사업 시행자가 이걸 계속 자기 이익에서 감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선분양으로 전환한다면 분양가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변수는 원자재 가격과 토지 보상비 등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후분양 방식보다 분양가가 낮아질지는 의문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변경을 한다는 건 저는 반대고, 사업자 중심의 검토가 아니라 수요자, 즉 시민 중심의 검토가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익이 최대한 돌아가게. 한편 오는 4월로 예정됐던 중앙공원 1지구 공사 시작 시점은 풍암호수 수질 개선안이 결정되지 않으며 연기되고 있습니다. 들은 호황을 누려야 할 시기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지면서 중개업소 폐업이 속출을 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그 실태 취재했습니다. 광주 상무지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사무실을 임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월세를 감당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적금을 해지해서도 계속 버텼는데 그거마저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 급매물 안내문이 빼곡히 나붙었지만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매수자들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해줘도 또 안 합니다. 망설이고 좀 더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은 중개업소 줄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문을 닫은 광주 전남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103곳. 매달 50곳을 넘지 않았던 폐업업체 수가 배 이상 늘었는데 주택시장 침체로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 업체가 많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을 벗어나면서 경기가 좀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산림기사라든가 그다음에 소방 이런 부분을 이직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이렇게 길을 도전하고 시험을 지금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7월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 12월에는 연초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주택자금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그 시점이 주택가격의 하락의 변동폭이 가장 클 거고. 시장의 불확실성에 주택 매수자와 매도자의 관망세가 새해에도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규제 완화와 금리 변수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회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